실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민진규 정보전략연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드리려고 직업을 방송인. 아이고가. 방송인. 그것보다는 제가 그냥 기존 직업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신 분. 네. 민간 국정원. 그 정도는 국정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좀 많습니다.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용산 분위기를 사실상 우리 식사 자리에서 제일 많이 알려주시는 분. 허식통. 예, 감사합니다. 자, 이상구 복지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복지과 소사이어티가 정말 열일하시는데요. 380회면은 아마 주간 방송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긴 방송이 아닐까. 기사 언론 다 포함해가지고 주간 방송으로 380주. 예, 7년이 넘습니다. 380주. 제가 500회 하시면 제가 골드 버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복지과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려도 돼요? 여기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정기 후원도 괜찮고 일시 후원도 괜찮고 해주시면은 이재명 케어를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믿어요. 예. 문재인 케어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케어 따로 나와야 돼. MRI, CT 정도 말고 예. 나는 이재명 케어가 성형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니 건강보험에 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성형수술 안 하면 취직이 안 돼. 예. 해줘야지 국가가. 그럼 길 가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도 눈에 가끔 띄지요. 네. 자,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우리가 이상구 운영위원장님이 소개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우정공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딱 1년 전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적응해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1년 만에 출연하셨고요.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나오셔서 현대소설로 박사를 하시고 그냥 단국대에서 교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콘텐츠 집능원이라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창작 관련된 정책과 지원을 직접 하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 알려진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표해서 그걸 또 그냥 시집만 낸 게 아니고 디지털로 내는 그런 큰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유작 발표를 계기로 어떤 노력들이 이 과정에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정치 콘텐츠도 정책 콘텐츠도 아닌 그렇습니다. 가정의 특집 이름만 붙이면 되니까. 예. 특집.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다 있는데 딱 맞습니다. 예. 우리 이제 우정권 교수님은 옛날에 우리 정권의 정말 우정권 교수님.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정권입니다. 정확히 2023년 5월 23일 날에 여기 싱크탱크에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만 1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그 당시에 나오셔갖고 검정고무신 저작권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그때 몇 년 전이죠? 그게 2008년부터 시작된 사건이었고 결국 이우영, 이우진 형제 중에 한 분이 작가가 자살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이득이라고 이 저작권 문제를 여러 방면에서 확립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보장되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지난번에 언급했던 검정고무신 같은 웹툰 시장이 국내에 그 사이에 더 늘어서 1조 8천억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됐고 이것을 영화한 2차 창작물이나 캐릭터 산업까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작가들이 1년에 받는 총 금액이 1년 내내 연재를 하면 한 2,030만 정도. 1년 이내에 연재를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이런 형태로밖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세계 최고의 웹툰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게 왜 그 최근에도 그런 얘기 많죠. 영화를 찍은 감독이 가져가는 돈보다 1,000만 영화가 나와도 이 배급사가 가져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거는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본이 지배를 해갖고 예. 창작물로 돈을 엄청 벌지만 창작자들한테는 별로 돌아가는 게 없는 구조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예. 사회적 첨예한 이슈가 아니라서 정치권도 사실 별로 관심 없어 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우리 뭐 정서를 풍부히 하고 교양을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문화가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특히 시, 소설, 수필 이런 기본적인 거기다가 웹툰까지 포함한 이런 창작물들이 다른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의 어떤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저작권 보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음원 저작권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그 얼마나 커졌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텍스트 이 문학 관련된 부분도 저작권을 빨리 확립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가 용성한 나라. 예. 그 김구 선생 워딩이기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네. 독립국 뭐 예. 그러면서 문화가 용성한 나라. 예. 지금 민주 진영에 계시는 대통령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예, 그보다 술에 관심 많은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네. 좀 그런 게 정상화되기는 어렵겠지만은 네, 그렇죠. 그 시급하게 우리가 또 정립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그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 유인천 씨 같은 사람들 예, 똑같은 장관을 2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명박 때 이어갖고 예. 거의 역할 없어 보여요. 장관 자리 차지해서 무슨 뭔가 긍정적인 역할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호통치고 대한체육회장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얼마나 이루는지는 좀 안타깝고 특히나 본인이 연극인 출신인데 그 분야도 그렇게 많이 챙기는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요였고요. 출발. 지금 박목월 선생님 유작을 46년 만에 발굴하게 됐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교수님이 박목월 유작품 발간 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저는 그 박목월 선생님의 장남이신 박동규 선생님의 제자로서 30년 전에 박동규 선생님 댁에 갔을 때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노트가 있는 것을 처음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노트를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박동규 선생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셨다가 작년 4월달에 그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 작품을 봤는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벌게 됐고요. 그중에서의 제가 혼자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서울대 국문과 박민호 교수, 한양대 유성호 교수, 그다음에 단국대 박덕규 교수 이런 분들과 같이 발간위원회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전공 교수들이 조직돼 가지고 이 작품들을 한 6개월 가까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서 290편은 처음에 있는 작품들이고 그 중에서 다시 작품성과 시대성, 사회적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작품 166편을 선별하여서 지난 3월 1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육필노트가 80권 있었다고 아이고. 하시거든요. 평생에 작품 활동의 반 이상이 아마 미공개 상태로서 이렇게 그 감춰져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그 기자분들께서라든가 일반인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그 미발표된 작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며 왜 또 공개를 안 했을까라는 것을 의문스러워 하는데요. 저희들 발간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이제 노트가 변화되는 창작되는 과정을 다 보게 되면은 한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을 했는지 흔적들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참 좋은 작품인데 왜 발표 안 했지? 1955년도에 산도와란 첫 시집 이후에 1960년대, 70년대를 거쳐오는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 왜 이들 작품을 뺐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작품적 경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그네라는 시를 통해서 보는 자연적 목화적인 시 경향과 아주 사뭇 다른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공개했을 때에 모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라고 자리 잡혔는데 혹시 내
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이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본인만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작품들 중에서 보면은 시대적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참혹상, 해방 전쟁, 즉 해방 이후의 기쁨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들 시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서정시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산문적이고 긴 서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품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4.19 혁명이 벌어지고 이런 등등 시대상을 쭉 관통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시들 통해서 한 시인이 시대적 상황과는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런 시들을 많이 이제 공개됐을 때에 혹시나 박목월 선생님께서는 내가 나그네 시인인데 산도와 청노루 시인인데 이런 자연적 서정 시인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시대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한 약간의 걱정과 우려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원래 청록파가요. 예. 그 신선 노름한다고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시라고 하는 게. 예. 근데 알고 봤더니 박목월 시인도 사회참여에 관련된 시들이 많았더라. 예. 발표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나그네란 시 있잖아요. 예.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을 매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야, 저건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시예요. 오늘 저 교수님께서 박목월 선생님의 육필 시를 바로 나그네를 그 우리 시청자들이 그러셨군요. 보여주기 위해서 네. 뽑아오셨습니다. 자, 한번 펼쳐봐 주시죠. 이게 그때 당시에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친필입니다. 와. 이 친필인데 이 나그네가 이 친필의 종이가 이제 한 장짜리 종이가 노트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노트 사이에 끼어 있는 나그네의 친필을 그냥 꺼내 가지고 좀 이렇게 보정을 좀 하고 해 가지고 친필 그대로 살려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장을 보면 나그네의 이 시가 나오는데 이 우리 시학 전공자들은 여기서의 이제 하나를 잡고 있는데 길은 애줄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길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길은 애줄기라고 알고 있는데 은이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는 친필은 또 을로 돼 있을까? 에 대해서의 우리 시 전공 교수들은 전부 다 이거 연구 대상이다. 이거 연구해야 된다. 오타가 아니었을까? 오타였을까? 아니면 모 선생님이 잘못 썼을까? 아니면 어디서 교정하면서 은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등등 이렇게도 이제 추측해 오늘 보는데 가져오신 이 친필 나그네 시를 새날 스튜디오에 기증하고 가시겠다. 이걸 많은 분들한테 드렸더니까요. 이걸 집에다가 액자를 걸어 놓으셔가지고 인증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나한테 귀한 선물 줘서 감사하다고. 이게 디지털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걸 다 이제 미발표 뭐 가수로 따지면은 비틀즈의 미발표곡 이렇듯이 예. 유작으로 남아있던 거 발표 안 한 것들을 아마 그 이분이 저 경상북도 경주 쪽이시죠? 예. 거기 지금 원래 그 생가에 있던 것들인가요? 예. 그게 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그 생가에 있었던 노트가 그다음에 원효로로 이사를 하셨거든요, 서울로요. 이사하면서 글로 옮겨오셨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한번 피난을 가셨고, 피난 가시면서도 박목월 선생님의 사모님 되는 유익순 여사가 개나리 보침에 다 찍고 가셨고요. 그 당시 서울 수복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의 원효로 집에다가 집 천장 위에다가 숨겨놨고요. 그리고 몇 번을 누가 박목월 선생의 집을 한번 급습해가지고 모두 다 훔쳐갔는데 이 노트가 천장에 있는 바람에 누가 훔쳐가지 못했다라는 이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결정적으로 발표가 안 됐던 거는 미처 정리를 다 못하신 상태에서 일찍 돌아가셔서 본인이 발표하라는 유언이 없었으니까 자녀분들이 계속 그러셨겠네. 품고셨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굴된 결과 한번 볼까요? 예. 발굴된 소개 좀 결과. 해주시죠. 예, 발굴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거를 디지털 북으로 이제 먼저 만들었습니다. 총 작품 편수는 166편이 되고요. 그 166편 가지고 디지털 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디지털 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제가 대단히 다양했다라는 뭐 우리가 알던 방금 분하님 말씀하셨던 순수 서정 시인으로서 청업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 말고도 생활, 사람, 신앙, 가족 그 심지어는 이 여러 가지 시국적인 일들도 꽤 많이 그 고민하고 정리를 하셨더라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미공개된 그 시들 중에서 실산보일을 일단은 언론사 기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실산보일한 것은 전쟁에 그 끝난 다음에 고아가 소년이 길거리에서의 구두 닦기 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실산보일하는 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자료 찾다 보니까 이 당시에 또 슈산보이라는 노래도 많이 작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슈산보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구나라는 생각 드는데 이렇게의 박목월 선생님은 목가적 서정적 시인만은 아니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셨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판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아닐 수 있고 예. 그 박목월 선생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방송에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동시로 시작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등단할 때는 동시를. 그러니까 어린이 여기도 보니까 동심을 주제로 한 시가 총 13편 더 있더라. 뭐 이런 여기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시집들을 디지털 시집으로 발간하셨다. 네. 일단 그 동기가 뭘까? 그냥 시집으로 발간하면 안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작년 4월 달에 제가 80권 노트를 전부 다 이제 그 박동생으로부터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작품을 전부 다 사진 찍으면서 봤더니 정말 한 작가의 숨결이 그냥 그대로 다 남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와 발간 위원들만 보고 넘어가기 너무 아깝다. 어떤 쉽게 말하면 한 작품 속에 노트 속에 있는 작가가 뭘 고민했는지 막 고치고 쓰고 지우고 이런 것들이 다 흔적이 보여지는데 창작 과정이 전부 다 기록돼 있더라는 거죠. 예, 이거를 그냥 우리만 보고 넘어가기 아깝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중에 종이 출판할까? 그냥 종이 출판하고 나면은 아니 원본을 이 종이 출판하게 넘어가기 너무 아깝다. 활자본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활자본을 만들기 전에 원본을 그냥 그대로 살려보자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원본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건 디지털라이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디지털라이징을 하면서 이미지를 전부 다 사진을 다 찍었고요.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또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작권 보호 기술은 현재로서는 분산 원장 저장 기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산 원장 저장 기술이 미술계 쪽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문학계라든가 이 글로 돼 있는 쪽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 기술을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연구도 하고 연구자들하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 보니까 그래 이 기술을 이제 기술은 다 됐고 이 기술을 처음으로 한번 책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작년 8월 달 이후에 10월 달부터 발간 개발팀을 또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개발팀 구성해서의 이거를 디지털 블로그 만드는데 분산 원장 저장 기술을 통해서의 픽업밴이라는 별도의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만 이 디지털 북이 작동되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NFT를 활용해서 코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저장하고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박목월이라는 이민족 시인을 통해서 구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 박목월 선생은 시대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이 예. 내 시를 이렇게 디지털로 예. 요거는 사실은 일반 종이책으로 발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들어만 넣으면 예. 비용 없이 그냥 무한 복제가 가능한 알려지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분산 저장 기술을 하면 뭐가 좋은지를 좀 차이점 분산 이야기해 원장 주시죠. 저장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요. 일단은 데이터가 불법 다운로드가 안 되고요. 원천적으로.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한 컴퓨터의 중앙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여러 대의 컴퓨터 분산 저장돼 있으니 분산 저장돼 있는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에 이 컴퓨터끼리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 흔히들 말해서 분산 원장 저장 기술의 가장 핵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가 이동할 때마다 모든 건 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돼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디서 가고 어떻게 누가 사용하겠다는 것을 관리 기록에 전부 다 남게 됩니다. 남게 되니까 이걸 누군가가 뭐 해킹한다든가 다운로드 된다든가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불법 복제하면 바로 딱 드러난다는 거죠. 불법 예. 복제 자체도 안 되고요. 다운로드를 시도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다운로드 안 하면은 내가 다운로드 누르면은 누군가가 이제 뭔가 yes 뭐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서 yes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yes 코드가 컴퓨터 한 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몇백 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그거는요. 저작권 보호에는요 아주 예. 획기적인 거죠. 기가 막히게. 그 자체가 바로 저작권 보호가 저절로 원천적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그 제가 방송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알고 있는데 왜 이 좋은 기술을 안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현실적으로 몇 가지의 허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술을 하려면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쉽게 말하면 가상 자산이 이제 이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상 자산을 이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피카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했고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이 가상 피카펜에서는 가상 자산이 전혀 없어도 결제라든가 이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국내 최초로 한번 시도를 했고 그것이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냥 텍스트를 이미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분산 원장 저장 기술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미지, 소리, 텍스트 굉장히 다양하게 이걸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볼 수 있고 듣고 그 뭐 무슨 선진에 씹고 뜯고 뭐 맛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시를 저자가 읽어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말 획기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운이 좋았던 것은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생성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뭐 여러 가지를 좀 작품을 가지고 데이터 학습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소설 창작하는 것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한번 그 박문현 씨의 15초짜리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준비가 박목을 방문 초인종을 눌렸다. 길지도 짧지도 않게 저 안에서 벨은 적당하게 울렸다. 초인종을 눌렸다. 안에서 벨은 길지도 짧지도 않게 울렸다. 하인이 나왔다. 나는 손님이었다. 응접실에서 기다렸다. 복도에서 끌리면서 가까워 오는 신발 소리. 차가 나왔다. 담담한 시간이 물김으로 피어올랐다.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쓰고도 향기로운 우롱차. 한 모금씩 마셨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길지도 짧지도 않게 들간에서 구두끈을 메었다. 당황하지 않게 수련되는 불의 정령. 그것이 실수였다. 볼은 달아오르지 않아야 했다. 돌에서 살아나는 숨결. 그것이 실수였다. 돌은 돌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돌아서에서 살아나는 핏줄. 그것이 실수였다. 돌을 돌로서 굳어져야 한다. 환한 눈. 그것이 실수였다. 어떠건다. 그것이 실수였다. 눈에는 커튼을 쳐야 한다. 울리는 천상의 선율. 그것이 실수였다. 귀는 절망으로 막혀야 한다. 울렁이는 세계. 그것이 실수였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앉아야 한다. 이제는 늙어야 한다. 이 뭐 어디 안아야 될 집에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가 박문이라는 시의 연작이 되는데요. 시가 한 5편 정도 쭉 내용이 비슷하게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앞에 앉아 있는 듯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얼굴을 붉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수였다. 왜 내가 그때 그런 얼굴을 붉혀졌는가? 라는 것을 해상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이런 시가 되는데 저는 이 시를 아침에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시를 쭉 읽다가 이 시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상대방이 누굴까? 도대체 누굴 놓고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내용상 보게 되면은 사랑한 연인이 될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작품에 써져 있는 앞뒤의 문맥
문맥과 연관을 봤을 때는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특히 박목월 선생님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누구나 저한테는 큰 울림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박목월 선생이 저렇게 AI 육성의 신낭송이 가능했던 거는 박목월 선생님 살아계실 때에 시 9편 정도를 전부 다 시낭송한 오디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새로운 시에다가 전부 다 AI가 그 음성을 예. 재편집해가지고 이걸 예. 만들어준 거네요. 시 합성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또 시도를 해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서월, 윤동주 선생님의 시낭송 오디오 뭐 테이프라는 게 있었다면은 지금도 뭐 서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그런 오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거고요. 다행히도 박목월 선생님은 9편이나 시낭송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야. 데이터 학습을 시킨 겁니다. 진짜 기술력이란 무섭습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 유튜브 방송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예. 나중에 제 목소리를 AI가 복제하는 건 일도 아니겠다. 그럼 충분합니다.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그렇죠. 페이크 딥페이크. 네, 페이크 예. 뉴스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예. 사실 심각한 그런데 이 저 이미지나 음성이나 이런 거로만 하면 그 기존의 시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대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그래도 책이 나오는 걸 좀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그 책을 복각을 시켰습니다. 이게 실제의 그 노트의 모습입니다. 이 노트 박사님이 써놨던 그 노트를 노트 그대로 해가지고 복원을 보면 했네요. 얼룩이 막 젖어 있고요. 요 뒤에 보면은 막 얼룩이 젖어 있는데. 근데 이걸- 그때는 하드 커버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드 커버는 아니었고요. 예. 다만 이제 커버만 하드 커버를 하자. 대학 노트 그 60매짜리 그거를 네, 주로 예. 쓰셨네요. 아, 그러니까 저거는 실제로는 새 건데 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아니요, 실제가 헌 것이고요. 아주 낡았고요. 실제는 헌 거고. 실제 헌 거고, 실제 헌 건데 아주 낡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책을 만들면 이거 표지 깨끗하게 하고 할 텐데 그 당시에 그 노트에 헐겁고 막 찢어지고 뭐 붓고 이런 것들 그대로 복원시킨 그러니까 겁니다. 요거는 사실은 헌 것처럼 보이지만 새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헌 것처럼 보이는 새 거. 맞습니다. 네. 이 산도아 시집을 한번 보여주시죠. 산도안은 이건 1955년도에 나온 저는 시집인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에 이 원본이 있었거든요. 보수동 책방에서 굴러다니는 걸 어쩌다가 제가 교과서에 실린 시계 원본집이 있네 하고 사놨고 지금 뭐 2, 300번 다니면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 했던 그 활자식 그대로입니다. 그래요. 오. 그래서 이것도 산도아가 1955년도 나온 최초의 박목월 첫 시집이 되는데요. 이 시집이 제가 맨 처음에 손을 구했을 때는 이 집이 뭐냐면 종이가 완전히 헐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넘기지도 못하는 거를 이걸 그냥 놔두면은 영원하게 후대 사람들이 책 못 본다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이 원형을 또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의 책을 그 복원한 작업을 해서 이거를 이제 디지털 북으로 만들고 디지털 북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증정을 이제 무료 증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 네. 기가 막히게 사실상 다 복원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실산보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마치 저희가 맨 처음 발간 요원들이 처음에 노트를 꺼냈을 때 받았던 그 어떤 그 원예 갖고 있는 아우라를 이제 이걸 갖고 계신 분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이 166편의 시를 그 복원한 복각본 5권이죠. 예. 예, 5권 또 우리 새날 스튜디오에 기증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뭐 사실 각박하게 방송하다 보니 예. 시를 좋아하고 이러는 상황은 아닌데 예. 사실 그런 거 있죠. 그때 그 감성으로 돌아가는 느낌. 왜 그 문재인 정부 때요. 나태주 시인을 굉장히 많이 예. 문 대통령이 인용을 예. 하잖아요. 예. 나태주 시인이 박목월 선생의 제자라고 해요. 네. 예. 배우 윤여정 씨도 제자라고 하고 네. 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유명했던 시인 중에 유한진 시인이 있어요. 예. 네. 그분도 박목월 선생 맞습니다. 제자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까 나그네 읽는데요. 갑자기 너무 낯익은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 다시 한번 계산. 이 기술이 디지털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좀 고인한테 미안하지만은 거꾸로 박목월이라는 이름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시를 읽고 시를 외우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고인의 뜻을 우리가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뭐 저도 어릴 때 방목을 우리 교과서에 실렸으니까 그 시를 보면서 그 제 정서의 한 부분이 형성했는데 이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그런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북으로 판매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북으로 굳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단순히 저작권 보호 이런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현실적으로 종이책이 그 출판계에서는 거의 뭐 종이책을 사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종이책을 사람들이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도서 가서 책을 좀 그 읽고 뭐 하라 하면은 전부 다 도서 가서 책을 핸드폰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친구들한테 전송을 해요. 뭐 카톡이나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일반적인 풍토거든요. 그럼 옛날에 같은 경우는 책을 도서관 책을 복사기에 복사를 했는데 이제 복사 안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이럴 때 제가 보면서 아 이제 미디어 세대는 사진의 시대구나. 그러면 디지털 북은 사진이다. 사진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나 있어야 될 이 그 박목월 선생의 6필시 노트를 핸드폰 안에다가 집어넣자. 핸드폰을 통해서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플랫폼이 픽업이라는 플랫폼 만들어지고 해줄 수 있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시를 읽고 시 오디오를 이어폰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전철 안에서의 박목월 선생의 시를 또는 또 다른 시인의 시를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린다면은 참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좀 많은 문화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좀 갖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시네요. 근데 저는 보면서 또 하나 느껴졌던 게 저작권을 함부로 그 다운받아서 작가의 창작권을 침해하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단만 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저작권이 소중하게 느껴지도록 만든 게 중요한데 이 교수님 이 디지털 북으로 이 만든 걸 보면서 제가 또 새로 배웠던 게 자기가 다운받은 이 박목월 스님의 시를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히 말한다면 이제 우리 그 복식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님께서 이제 다운로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운로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안 되는 볼 수 있는데 예, 볼 수 있는 권한을 사는데. 그러면 이제 픽업에는 이 핸드폰을 딱 열면은 이 작품은 영원하게 나의 서재에 내 책장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다 보다가 우리가 중고책에서 이런 책을 보다가 다 봤으면은 중고책 서점 가서 팔거든요. 아하. 그러면 똑같이 디지털 시는 내거 소유가 됐는데 이걸 다 보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팔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재판매라고 딱 플랫폼 안에다가 올립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를 시집을 한 3만 원 주고 샀는데 난 다 봤어. 이걸 가지고 4만 5천 원에 팔겠어.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것이 재판매 이루어지면 되는데 재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분산 원장 저장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한테의 그 로열티 시키면 그 저작권료가 10% 15% 매겨나 있으면 계속 쫓아갑니다. 중고책 서점에서의 중고책 팔았다 해가지고 작가한테 원고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안에서는 맨 처음에 수가 사고 난 다음에 가격 다 지불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또 누구한테 팔면은 판매한 사람의 그 차액의 이익을 보겠지만은 작가한테는 똑같이 15% 10%의 원고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은 이제 부정적 생각보다는 긍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출판의 미디어 환경이 더 활성화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방송사에서요. 예. 예능이나 드라마 재방송을 하면 출연료가 첫 본방보다는 적지만 나가는 거랑 같은 원리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데 도서 플랫폼 이름이 피카펜이에요. 네. 피카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분산 원장 기술, 예. 요것들이 이제 도입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신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절대 다수는 새날만 보고 있거든요. 피카펜 가셔서 보실 수도 있는 거지.
그 지금 들어가면 또 시 두 편은 공짜로 볼 수 있게. 예. 저희들이 이제 오픈 기념으로요. 시집을 사시면은 아까 드렸던 이 나그네를 원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육필시 두 편은 지금 바로 새날 보시는 분들이 회원 가입하시고 거기다가 우리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날 방송 봤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나 시를 두 편 주세요라고 그 이메일 주소만 남겨주면은 저희들이 빠르게 내일 중이라도 전부 다 나의 서재에 시를 하나 딱딱 꽂아드리겠습니다. 그 안 사도 그 무료로 네,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해주겠다는 거고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 알라딘 그 중고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팔면 200원, 300원 주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면 10,000원, 20,000원 다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진 사람이 이득을 보게 만들어 버리면 이 시를 사고 또 읽고 해야 될 이유들이 경제적 이유도 또 좀 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제가 들고요. 봤을 때 뭐 디지털 기술로 적용한다 디지털북을 만들면 사실상 그 원가 제로의 무한 복제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일정하게 수량만 한정해 놓으면은 중고 거래 자체가 그 희귀성이 있으면 또 가격이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소장 가치도 충분히 있을 있고. 거고.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콘텐츠 자체가 워낙 희귀하니까요. 예. 이걸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생각되고요. 예. 지금 한정판에서 화면에 그 육필 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캡처해 두었다가 여러분 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이런 저 분산 원작 기술은 아니지만은 이북을 대량 제작하고 있는 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잖아요. 예, 저작권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재벌이라고 하던데. 네이버에도 제가 전문 서적 가장 많이 낸 저자 중에 아주 상위에 그래, 올라가 그래, 있습니다. 그래. 한 80건 정도 총책을 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뭐 저는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군무원이라든지 특수직렬들이 쓰는 그런 어떤 책들만 주로 했었는데 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책이 종이책이 너무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너무 비싸고 보통 3, 4만 원씩 이렇게 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매일 그 좀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책을 한 3, 4권 찍어 놓으면 그거 다 팔릴 때까지 출판사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2-3번씩 업데이트하고 법이 바뀌거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북을 하면은 뭐 매주 바꾸고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지금은 이제 이북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량이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한 달에 5-6권을 지금 책을 출판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민 소장님이 사람이 아니고 AI라고 걸어다니는 AI라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모습만 사람 모습을 하지 실체가 AI가 아닌가 싶은데 예. 실제로 국정원 수험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판까지 나왔죠? 13판, 10판씩은 기본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뭐 한 해에 2번씩 업데이트도 하고 하시는데 디지털북 이북으로 해버리면 이걸 원하는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독자들은 가장 최신판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책 가격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싸더만요. 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사실 부담 젊은 사람들이 지식 배우고 직업을 찾는데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4,900원에 책 한 300페이지 이상 400페이지 되는 것들도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사 먹을 그 돈을 가지고 좀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컨셉으로 지금 4,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성부자시네요. 얼리 어답터라고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쓰고 계시는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아까 갖고 오신 저 박목월 선생의 네. 저 책 복원된 거 있잖아요. 네. 노트 복원된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아날로그 감성, 요즘에 말하면 레트로 감성이 예. 막 묻어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할 때 이렇게 A4용지를 뽑아 쓰잖아요. 예. 근데- 그래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꼬맹이들은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고 오면은 예. 태블릿 갖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세상이 바뀌었어. 예. 지금 다 똑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책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대학 출판사들이 대학 교재 출판사 지금 거의 다 경영이 어려서 많이 망했고요. 도서관에서 자기가 진짜 사진 찍어놓고 사진 전송해서 그거 같이 공유하면서 거의 책을 안 삽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그것도 사실은 저작권 위반이거든요. 찍어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회 그 돈 때문에 치팅하거나 이렇게 속이지 세상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디지털을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때는요 복사집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교재에 살 돈이 없으니까 복사집 가가지고 대량 복사해가지고 예. 그냥 공짜로 썼던 예. 사람들 말이야. 좋은 기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이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저는 하나가 너무 비쌉니다. 종이책의 한 70% 가격을 책정하니까 이북 하나도 뭐 18,000원, 2만 몇천 원씩 거리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거 그냥 카피하고 또 자기 앞에 가고 좀 사진 찍어서 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뭐 한 2만 원이나 이렇게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이제 어떤 저작권 위반의 그런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 저는 민 소장님이 이제 그 이북으로 그 수험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 하는 것이 지금 엄청나게 그 교육 현장에서 반발을 불어일으키고 있거든요.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컨셉 없이 그냥 디지털로 만든다 이것만 하고 있는데 이 민 소장님의 그 이북은 단순하게 디지털화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 저 요즘 그 시험 준비하는 분들에게 양복비를 주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체 입사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을 위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신경 쓴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공무원들이 그 면접이 적합성만 보는 게 아니고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민간 기업은 면접이 반 이상 차지하고 이런 정도까지 갔는데 이 민 소장님이 그 면접의 내용을 수험생들한테만 그 알려준 게 아니고 면접을 보는 분한테까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기관이나 그 기업의 역사, 전통, 문화, 정신 이런 것들을 정립해 주니까 그 면접관들이 거꾸로 이걸 공부하고 들어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 이런 정도까지 가던.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매출 규모에서는 세계적인 게 많은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업 문화가 정립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예. 또 거기 수험을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업그레이드되게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박목을 선생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분야를 기동량하게 하는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아마 정치 얘기만 듣던 분들이 생소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것 같고요. 우리 우 교수님한테 또 마지막 인사 한번 듣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예.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저작권 관련돼서 한번 우리 현실을 많이 개탄스러워했었고요. 이제 그거를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의 노력을 좀 했다라고 생각 들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하면서의 저 두 번째는 작가들의 저작권이 완전히 보호되어 있는 피카펜의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피카펜의 플랫폼에서 작가들이 많은 작품들을 이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의 이제 우리 교과서라든가 뭐 부교재 등 입시학원, 논술학원, 미술학원, 수학학원 등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좀 어떻게 그 같이 플랫폼에다 올려주면 안 되겠는가 하는 제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활짝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 신분이 대학 교수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도 다르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의 모든 거를 할 테니까 저하고는 전 이런 문화가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시 문화가 좀 더 많이 좀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한국시인협회 회장님이 전 당국대 총장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한국 시인협회 회원들의 시 작품 전체를 전부 다 피카펜 사이트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에 이분이 디지털 시라는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시라는 말을 금방 이해하시고 아무래도 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를 빠르게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세계 시인대회를 내년 25년도에 한번 한국에서 한번 열어보고 그걸 통해서 K 어떤 스토리, K 어떤 문화를 시 속에서의 디지털 세계로 만들어 보는데 우리 한번 앞장서 보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조만간 이제 시협회하고도 서로 사업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시가 많이 확산돼서 제가 좀 조금만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이 어렵고 많이 서로가 힘들게 되는데 힘든 걸 통해서 그럴 때마다 시 한 편 읽으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그 따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박하다 보니까 누구를 감옥에 보내야 돼 말아야 돼 특검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요 이야기하다가 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사실은 밤에 유튜브로 음악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대중음악을 안 들어요. 옛날에 DJ까지 했는데 예. 음악을 들으면 너무 감성적이 돼갖고 내가 윤석열을 용서하게 돼. 갑자기 이 어떤 그런 감성들이 야 박목월 선생 씨 나그네 하나만으로도요 옛날로 확 돌아가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디지털화 되면서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작권도 우리가 좀 사족을 좀 붙이자면 우리나라가 기록 문명에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가송미술관 가서 전형필 선생님이 어렵게 수집해온 훈민정음 원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이 피카펜 디지털 시집 출판이 이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의 출판 문화를 바꾸는 작은 한 발을 내디뎠는데 이 좀 많이 다운받아서 이게 좀 확산이 되면 한국 콘텐츠로 K 문화가 세계로 가는 또 하나의 그 좋은 교두보와 발판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야 K 디지털 출판. 예. 와, 알겠습니다. 자, 좋은 방송이었고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38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